이제 의사 증원의 적정 숫자라고. 네, 적정한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궁금해요. 그럼 누구는 몇 명이 증원해야 되고 누구는 또 감축까지도 이제 그것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과별 수요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 증원 적정 숫자는 이게 늘릴 거냐 말 거냐 부분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숫자를 산정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기사를 모으는 거죠. 무슨 뭐 서로 나는 몇 명이 증원을 해야 되는데 너 네 숫자가 틀렸다. 원래는 이렇다. 서로 막 지금 감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적정 숫자를 가지고. 이게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1000명을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보험진료를 한다고 해요. 그럼 1000명이 다 여기 있겠어요? 의사 증원을 했는데? 아니요. 다 고가 비급여로 가죠. 그렇죠. 즉 3000명 졸업생이 4000명으로 가도요. 그 1000명이 만약에 증원된다면 의사 14만에서 그 1000명 증원하면은 한 2.14%에서 한 2.9% 정도 증원되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지금 미용이라든지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느 컨설팅 페이퍼를 좀 갖고 왔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2022년서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그 미용 수술이라든지 그 미용 관련된 거 거의 성장률은 10%다 평균. 엄청나네요. 그럼 다 그 2.14에서 3% 정도 의사 증원해도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다 절로 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 증원을 해도 안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원을 해도 소용없다. 아니 증원을 한다 뭐 저보다 더 그 훌륭하신 분들이 증원을 결정한다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 이쪽이고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별 미용 시술 건수에서 한국이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보톡스하고 필러.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영문에서 찾아보실 때는 리퀴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아, 리퀴드 플라스틱 서저리예요? 이거 리퀴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치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 서저리 치면 안 나오고요. 아, 리퀴드. 그 대표적인 게 보톡스하고 필러잖아요. 그 전 세계 그 생산량이 지금 거의 한 15% 정도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지금 엄청 넓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의사 1000명 증원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령화되니까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열심히 지금 이 나라 여성들 보고 애 좀 낳아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뭐 그거 비슷한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의사 증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의사 증원에 몇 명을 해야 되느냐 해서 필수료 가능이 목적이죠. 의사 증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 그러네요. 그럼 그 산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산정 어렵죠. 근데 지금 그 구조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죠. 수술실 마취 공백사회.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뭐 좀 높아심에 지금 다들 좀 가려서 나왔는데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마취과 의사들이 다 개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실을 못 엽니다. 수술을 할 의사도 있고 수술할 환자도 대기하고 있는데 방을 못 열어요. 심각하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옆에 보시는 보면은 지난번에 의대 차석은 메스 대신 레이저를 잡았다. 차석이. 예. 이런 현실에서 의사 숫자 증원을 논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릇이 안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기도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맡기실 겁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 이거 그 마취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하더라도 그때만 필요한 그 마취할 때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와서 하시잖아요. 마취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마취 통증이 할 거잖아요. 통증 주사. 허리 아플 때 주사, 무릎 아플 때 주사. 주사. 그러니까 주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근로 개업을 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다 가는구나.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마취 통증의학과이기 때문에 통증을 보러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취 미용하고 통증 비급여가 이제 지금 이쪽에 그 의사의 이동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크게 보면은 주사 놓는 과 통증하는 데하고 보톡스 필러 놓고 미용 수술하는 과 대부분 크게 대별되죠. 주요 그 서울 시내의 주요 사거리에 있는 빌딩에 들어가 있는 과들은요. 거기는 지금 엄청 채워주는 거죠. 따라서 의사 증원하면 누가 가장 많이 득을 보겠어요? 건물주요, 건물주. 아, 그런가. 개업이가 많이 생기니까. 예, 건물주. 왜냐하면 의사만큼 또 월세 잘 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수술실 마취 공백이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 개업하신 분들이 잠깐 나갔고 그 수술할 때 마취만 하시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도화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제도화를 지금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갔다가 그 마취하러 제가 마취과 가러 한다면 네. 마취하러 갔다 왔어요. 네. 그럼 그 동안에 그 제가 만약에 보톡스 필러를 놓는 동안에 그 수술 수가만큼은 보존해 주겠죠. 보존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이쪽에 급여가 높아서 나왔는데 이 급여를 작게 자기가 무시하고 글로 갈까요? 안 갈 것 같네요. 거기에 몇 배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의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간다. 예, 이거 천정부지로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목을 넘어가서 이번 연도 지금 OECD 평균 이제 돌파하는 거 좀 있으면 내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 결국 계속 단순한 거 하나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공과 민간의 분리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은 나중에 시키더라도 시스템은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혼합진료를 지금 어떤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런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증언과 의사 감축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증언하는 분도 있고 의사 감축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의사 감축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네. 그 뻔한 분들만 지금 의사 감축을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거의 의사 증언으로 여기 댓글도 많이 얘기했어요. 제일 예. 첫 번째 나온 질문이 그 의사는 의대 정원을 변호사처럼 늘려야 합니다. 이 얘기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정원을 변호사처럼 늘리는 거는 네. 저보다 더 똘똘하신 분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그래도 지금 이것이 올바른 제도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네. 증언은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예측입니다. 그거는 이제 혹시 시간이 돼서 여기 안에도 그래프가 있는데 뭐 그 전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언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필수로 갈 수 있게끔 제대로 하자. 지금 증언이 목적이 아니라 필수 의료로 가기 위해서 나를 재난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대로 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그 말씀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묵었던 거를 지금 없애고 가야 된다. 이 기회에.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 증언과 의사 감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 이 그림은 좀 작지만 제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할까 하다가 그냥 한 페이지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여기를 자, 여기 보면은 뭔지 위에 거 보겠습니다. 위에는 쌀이고 밑에는 의사예요. 그렇죠. 쌀이 부족해요, 만약에. 네. 쌀이 부족한데 현재 생산되는 쌀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쌀을 뭐로 하냐면 내가 막걸리나 과자나 떡이나 음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밥으로 만들든지. 근데 밥으로 만드는 게 많이 비싸게 팔리겠어요? 과자나 음료로 만드는 게 비싸게 팔리겠어요? 과자나 음료로 만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밥으로 그냥 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감이 왔어요. 예, 여기 아래도 보게 되면요. 의사가 부족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의사의 면허증은 보톡스 필러를 할지 필수로 갈지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자, 미용 통증으로 갈지 필수로 할지 같은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위에 거로 갈게요. 그러면은 막걸리, 과자, 쌀은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네. 근데 막걸리하고 다 과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필수로 쌀, 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부가 높은 걸 구매해야 그래서 돼요. 지금 정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쌀 뭐 5만 원, 1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가을에 농민분들하고 밤새 소주 먹어가면서 당국자가 이번에는 뭐 국가사정이 하면서 좀 이렇게 해주라 하면서 그 연례 행사지 않습니까? 거의 나오고 수매하는 거. 그렇죠. 근데 비싼 값이잖아요. 네. 비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아래 보게 되면은 그럼 당장 그럼 계속 들어갈 거냐? 농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농지는 사지 않지만 농지 전용은 금지시켜놨죠. 네. 어쨌든 거기서 비싸게 사든 뭘 사든 간에 쌀은 무조건 거기서 쌀만 심어라. 벼만 심어라. 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가격에 상관없이 이 나라 사람들은 굶지 않는다. 비싸면 만약에 세금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고 부자는 지가 알아서 좋은 거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벼농지를 매입하든지 개간 산업을 해야 돼. 개간 산업은 이제 새로운 농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새로운 농지를 만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죠. 국가가 만약에 개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서 끝까지 만약에 그 밥을 만드는 쌀만 만들겠다. 그러면은 막걸리나 과자, 떡 음료 만드는 사람이 반대할까 안 반대할까요?
반대하지 않죠. 안 하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공공이 개간을 해서 어차피 쌀을 갖고 만드는 어차피 거니까. 쌀로만 계속 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게 드디어 쌀이 남았어요. 네. 근데 그 쌀을 드디어 막걸리, 과자, 떡음료 회사에 팔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그럼 이쪽에 사적으로 계속 자기가 개인으로 쌀을 그 벼농사 짓다가 거기서 막걸리, 과자를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국가에서 더 나은 쌀이, 더 싼 쌀이 갑자기 막걸리로 들어와. 그럼 자기 물건값이요. 떨어뜨리게 되죠. 네. 그러면 이쪽에 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할 거예요. 나빠하죠. 이게 딱 그 그림 아닙니까? 자, 그럼 민간의 아래 의사를 볼게요. 의사도 지금 있는 면허증은 대한민국에 난 모든 면허증은 다 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의 의대는 면허증에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미용 통증을 하든 필수를 하든 지금 의사 마음대로예요. 자, 그럼 미용 통증으로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가서 필수를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럼 국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추곡수매하듯이 의사를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구입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얼마까지 치솟았어요? 3억. 3억은 올드 버전이라니까. 올드 10억. 10억이에요? 10억. 와. 근데 그 10억을 다 줄 수 없으니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사관학교 의대를 구상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똑같은 구도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뭐 몇 억씩 지금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은 가격에 구입한 게 과거에 뭐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어렵다. 그러면은 단기남이나마 정부에서 뭐 100% 지원한다고 했었죠. 지원, 물론 그 제도 잘 안 됐지만 네. 국가도 높은 가격에 구입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잖아요. 필수 의료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확보하려면은 지금 벼농지의 농지 전용을 막기 위해서 자, 지금 예를 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농지지만 여기는 반드시 벼농사를 갖다가 절대로 앉으면 안 돼요. 하듯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의대를 활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에서 1,200, 1,000명 정도 할당을 해서 국가가 여기서 나오는 의대생들은 다 흡수할 테니 필수 의료로 여기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 의대 활용만. 그렇죠. 왜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대 세워도 갈 교원이 없어요. 그게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관학교 경이 그렇죠. 나오네. 예. 의대 신설을 만약 한 것이 이제 공공의대, 국립의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공으로 가서 만약 국립의대를 세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국립의대가 아까 쌀처럼 끝까지 만약에 쌀로 해서 밥을 만든다. 그러면은 반대할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10년 복무하고 어디로 나옵니까? 다 서울로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사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의사들이 민간 의사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갖고서 어쨌든 밥벌이를 하고 있던 부분에 자기 인원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의사들의 도덕성, 비도덕성을 떠나서 자기 영역에 사람이 늘어가는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싫어하는 것을 이미 2000년에 의학분업하면서 그 의사들이 정부하고 약속했던 게 의대 등원을 확대하지 않겠다. 그 확약하고 의학분업하고 사실 협의를 한 겁니다. 물론 일부 분들은 그래요. 왜 그런 약속을 의사한테 해줬냐고. 뭐 그거는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그런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런 공공에 있는 그 국립의대에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지역 내에서 필수료 한다면 반대를 할까요?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새로 신설해서 갈 거냐 아니면 기존 농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일반 정부가 좀 비싼 값에 매입을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거기를 책임을 지면서 나오는 건 다 우리가 살게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의대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네, 그게 사관학교형 의대입니다. 네. 예. 지금 그 교수님이 의사 정원과 의사 감축과 관련한 이 이제 쌀과의 비교를 통해서 너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하나 또